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총선 기획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이 언급되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보이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버린 김은경 혁신안을 가지고 다시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그래도 우린 국민의힘하고 다르다고 했던 얘기가 우린 시스템 공천한다. 그래서 우리 당 찍어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지금 총선 지금 뭐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슨 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공천 룰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토론을 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공정성 이 질서가.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당 조직 전체가 친명일색으로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원외 조직이 있습니다. 예. 대표 친위대를 자처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총선 출마 의향자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질식할 것 같다. 예. 민주당의 총선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친명 일색이고 글로 가겠죠. 그다음에 아젠다 같은 건 없을 거고. 그거 던져봤자 뭐 3%가 철진한 얘기하고 있고. 국힘이 잘못하는 걸 보고 네. 그냥 그 반사 이익을 먹는 그쪽으로 갈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당 구조 내에서 그래도 비명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마저도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네. 라고 하면 공천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이건 지금 뭐 민주당이 잠깐 이긴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구조적 위기는 더 심화됐다.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게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저 의대 정원이라든가 뭐 메가시티 뭐 공매도 이렇게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굉장히 엉성하고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타부타 입장을 못 내놓고 있어요. 찬성이면 찬성이고 같이 가자 하든가 아니면 반대면 반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엉거주춤. 이걸 반대했다가는 이거 선거구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이슈들인데도 본인들의 입장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문에서 민주당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방탄하느라고 한 1년 반 그냥 정지 상태로 있다가 그 전에 여당이었던 그런 역량을 지금 다시 꺼내오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총선 전략이라는 게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친명 자장부터 몇 명 뭐 불출마해라 뭐 친명 자장부터 몇 명 뭐 불출마해라 뭐 그거밖에 안 남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뭐 안동 출마해라 대구 출마해라 뭐 개항 포기해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건 이제 일부 이재명 대표를 늘 안 좋아하던 분들이 일부의 말씀이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일방적인 어떤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세운 여러 가지 공세,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세에 대항하느라고 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실력 발휘를 못했고요. 국민들에게 다른 뭐 민생을 얘기해도 전달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불구속됐고 또 단식 마치고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좀 회복하고 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색깔들, 네. 그 시원한 어떤 정책 행보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하도 조용하게 계시다가 이번 주에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 내년 3%도 가능한데 경제 성장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비,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정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왜 3%야?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 5%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나라에 해로우니까 안 하는 건데 이분은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를 너무 자신 있게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실력을 발휘할 기회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는 실력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의 실력은 그냥 파퓰리스트고 선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눈에 보이는 이득을 줘가지고 유권자들하고 정책 효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국부 또는 재정을 갖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삼아오는 게 거기에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이제 사라졌어요. 국민들한테 각인된 건 민주당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완전 친명 공천할 거란 말이죠. 왜냐 8월이면 대표 좀 내려놔야 돼요. 라고 했을 때도 끝없이 자기를 갖다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마크에서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결국 이거는 뭐 시간이 뭐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친명 공천을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갖고서 그렇게 불가능할 건지.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자꾸 시스템 공천인데 문제는 뭐냐 금태섭 같은 거 떨어뜨린 것도 그놈의 시스템 공천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기획단이 중요한데요. 총선기획단 출범 전부터 조정식 사무총장의 단장직을 놓고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굳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분을 거기 세우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가 좋은데 무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명들이 저렇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친명일색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 입장에서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박은 거거든요. 그 박은 거는 욕 먹어도 괜찮아. 난 이렇게 갈 거야. 이거인 거죠. 네. 지난해 이제 사무총장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사퇴 의사를 표시했는데 다시 그냥 눌러 앉혔잖아요. 눌러 앉혔는데요. 지금 민주당 안에 사무총장이 지금 총선 5개월 앞두고서 총선 한 달 전까지 일을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 바쁠 때인데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조정식 총장이 그나마 민주당의 다선 의원 중에서 사무총장도 과거에 경험도 했었고 또 정책의장도 했었고 그리고 이낙연계라든가 또는 뭐 친문의원들 또 친문의원들과도 아주 그 가까운 사이예요. 네. 당의 의원들과 누구와도 대화가 잘 돼요.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품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식 의원의 그 성격상 누구 찍어갖고 뭐 배제하고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그냥 자기 임무에 충실할 뿐이고 다만 어쨌든 5선대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가장 그래도 이건 아니다. 자기 목소리를 제일 내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어요. 네. 그나마 민주당에서 저는 뭐 가장 합리적으로 좀 당으로 운영하고 공천을 관리할 사람이다. 네. 되게 의원들은 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뭐 놀라울 것 정도는 아니고 알만한 분들은 아는데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가 있죠. 이분이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그래요?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그래요? 우리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인상이 좀 좋더라고요. 인상이 좋습니다. 저또 편견. 이분이 원래는 정치를 재정부 의원이라고 고인 대신 그분 빅맨운동 보좌관 하셨죠. 출신인데 이후에 신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꼬마 민주당이 이부영, 김부겸, 이우재 의원 이런 분들이 독수리 오형제라 그래갖고 신한국당 합당하면서 보수로 넘어와요. 이때 같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회창 총재 시절에 보좌역으로 핵심 측근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회창 총재실이 당사하고 6추인가 있었는데 총재실 바로 뒤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보좌역들 방이었어요. 그때 세 분이 있었거든요. 한 분이 누구냐면 지금 밀양 하만 국회의원인 조혜진 의원. 또 한 분은 최근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되셨어요. 김혜수 씨라고.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핵심이네요. 그때 또 이회창 총재가 조정식 보좌역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기획력이 뛰어나고요.
굉장히 보고서를 잘 쓰세요.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굉장히 아꼈었어요. 국민의힘에 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한국당 전에 국민의힘 전신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 가서 출세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랬는지는 제가 뭐 말씀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회창 총재 보좌역을요 오래 하세요. 2002년 대선 그 이회창 총재가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까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2004년 총선 때 시흥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로 그 지역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리 5선을 해서 이번에 5선하고 내년에 되면 6선이 되는 거죠. 이제 국회의장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저는 뭐 과거 그 보좌관 시절에 어느 당에 있었다 그게 하는 건 관계가 별로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조정식 의원의 활동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대학 학생운동을 했던 분이셨고 그런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제가 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판받을 것 같지만 당내에서 그나마 그래도 공정하고 또 유연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할 사람은 저는 뭐 조정식 의원 외에는 없는 게 아닌가 그나마라는 건 다른 분들은 안 근데 이제 된다. 문제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동의를 안 하죠. 동의를 안 하는 아니, 거고. 우리 당내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표 낼 때 선택적으로 그 사표를 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편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그거예요. 의정활동 이런 거 아닙니다. 가성비 높은 건 역시 대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높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인지도도 높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학살이다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맡긴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